자, 어떤 물체가 중력 가속도 가지고 자연학합니다. 자연학화. 그럼 이게 쭉 내려오겠죠. 그럼 그걸 가만히 서서 보면은 얘들은 쭉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얘도 똑같이 가속도 운동을 해요. 똑같이. 그러면 자, 떨어뜨린다 할 때 나도 똑같이 떨어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옥상에서 돌멩이 들고 옥상 난간에 서서 돌멩이 딱 떨어뜨리면 그냥 중력장 운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떨어뜨린 순간 내 친구가 나를 밀어가지고 나도 똑같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볼까요? 보이고 뭐고 막 허우적거리다가 마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도 자기는 물리적 발견을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물체를 관찰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상대적인 거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가속도로 움직이지만 얘들은 정지한처럼 보이니까 G를 없애기 위한 이런 처리한 결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물체도 그런 처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 눈에는 물체는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무중력 상태라 불러요. 무중력 상태를 잘못 알고 있는데 중력이 없는 상황이라는데 그건 아닙니다. 중력의 작용 범위는 우주 끝까지입니다. 중력은 저 무한대까지 작용을 해요. 근데 왜 중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느냐? 왜? 똑같이 중력의 영향을 똑같이 받아서 서로 없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 공간에 가면은 인공위성 속에 우주인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무중력인 상태로 보이는 거죠. 근데 지구 옆에 있는데 어떻게 무중력이에요? 아니고 지구하고 사람하고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를 우주선도 똑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똑같으니까 마치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줄여서 무중력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가속도가 사라진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과가 이렇게 달려있을 때 사과를 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화살을 쏩니다. 그냥 딱 정확하게 직선상에서 딱 겨누어서 빵 쏘는 순간 얘가 떨어져요. 그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고 싶죠. 왜냐하면 이게 딱 떨어지면 하면 이게 흔들릴 것 같은데 얘가 떨어지는 순간의 운동을 보면 초속도가 없이 가속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얘는 초속도는 있지만 가속도가 똑같죠. 그래서 이 프레임을 빵 짜버리면 이 사과 입장에서 봐봐요. 그럼 자기는 초속도는 없으니까 네 초속도는 인정. 근데 가속도가 있으니까 이 가속도를 없애기 위해서 위쪽으로 가속도를 집어넣으면 얘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가속도가 없어지는 순간 얘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과 입장에서는 총알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직선으로 그냥 쫙 달려오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믿기면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분들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사과 위에 딱 세워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마를 향해서 누군가가 총을 겨눕니다. 그래서 쏜다 해놓고 쏘아 해놓고는 땅 쏘는 순간 자기가 톡 떨어지게 설치했다고 하면 안심해야 될까요? 맞아 죽을 거라고 예비해야 될까요? 톡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탁 떨어지면서 이게 위로 싹 지나갈 거라고 봤는데 내 눈에는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화살이 보입니다. 누구 눈에는? 떨어지는 사과 위에 탄 사람 눈에는 그냥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둘 다 동시에 떨어져서 지상에 서 있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가서 이쯤에서 만날 거고 이것도 이렇게 헤어지는 거죠. 딱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우리 눈에는 우리가 정지했으니까 가속도가 살아서 보이는데 이 두 물체는 똑같은 가속도로 움직이니까 서로 상대적인 가속도로 해서 안 보인다는 거죠. 뭐 이런 거죠. 뭐 또 다른 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거. 자동차 타고 가는데 똑같은 속력이면 당연히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건 당연하죠. 쭉 60km. 그럼 똑같이 60km 딱 붙으면 똑같이 달립니다. 그럼 여기 경찰차고 여기 도둑놈입니다. 그럼 똑같이 달려서 야 서라고 할 때 서로 얘기 주고받으면서 옮겨 탈 수 있는데 도둑놈은 경찰한테 안 잡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순간적으로 가속을 빵 합니다. 그럼 얘가 등속도로 가면 얘 혼자 쭉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똑같이 가속도를 해요. 도망가네? 그럼 나도 똑같이 도망가. 그래서 엑셀 붕 밟으면 얘도 붕 밟으면 똑같이 가죠. 이해됩니까? 그거는 뭐 경험 많이 해봤죠. 그래서 도둑이 엑셀을 밟아서 붕 해서 초속도에서 가속도를 쫙 줘가지고 점점 빨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 눈에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경찰도 똑같은 운동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이걸 상대 속도라고 한다면 이걸 상대 가속도라 하자라는 거죠. 이걸 상대 가속도라고 불러요. 그럼 이런 걸 왜 만들었을까?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 물체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 방금처럼 상상하기 힘들었죠. 두 물체가 동시에 움직이면 상상하기 힘듭니다. 수식도 두 개를 세워야 돼요. 그때는 한 놈 정지하고 한 놈만 움직이면 좀 더 편하겠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문제 나올 때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인다. 둘이 언제 맞느냐. 둘만의 관계를 물어본다면 상대적인 개념으로 한 놈 정지시키고 한 놈만 움직이는 게 더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쓰라는 거예요. 예제를 한번 풀어보죠. 정리하시고요. 자, 예제 10번요.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가 빗방울을 부는 겁니다. 문제 설정은 자동차가 V제로로 달릴 때 빗방울이 연직 방향에서 60도로 비틀어진 것처럼 보인다. 자, 이 상태가 원래 상태인지 상대 속도인지 봐야 돼요. 누가 본 거예요? 자동차의 탄산에 본 거니까 이게 상대 속도라는 거죠. 즉, 이렇게 볼 때 자동차 이렇게 움직인다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는 자동차가 정지했을 때예요. 근데 문제는 뭔데요? 빗방울의 원래 낙하 속도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가 원래 거로 바꾸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V0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오른쪽을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이렇게 연직으로 내리고 있어야 되죠. 처음 걸 보니까 연직으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더 집어넣으니까 관찰자가 원래대로 회복됐으니까 보이는 거하고 관찰자의 그 변화를 똑같이 집어넣었을 때 최종 결론이 연직으로 이렇게 가도록 해야 되니까 이런 삼각형에서 이게 원래 빗방울의 모습이죠. 그래서 두 가지 조합이죠. 이렇게 움직일 때는 정지했고요. 얘가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무엇만 줬어요? 얘만 V제로를 줬어요. 그럼 이 세 개를 합쳐보니까 이러한 관계가 나오고 여기가 V제로야 되니까 여기가 60도니까 요 지점이 나타나죠. 30도니까 V0의 탄젠트 30. 이거 30.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한 방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상대 속도는 빗방울을 보는 모습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상대 속도라는 말을 안 붙였지만 우리가 그 개념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제 11번. 두 물체가 움직입니다. A가 오른쪽으로 3m/s로 움직여요. 여기서 쪼다다다 가서 B, 이 지점에서 아랫방향으로 4m/s로 움직이는 B가 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25m입니다. 질문이 뭐예요?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의 상상이 A가 움직이고 B가 움직이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머릿속에 싹 상상은 돼요. 근데 물어보는 게 뭔데요? 최대로 가까워졌을 때, 가장 가까워질 때 그 시간과 그 둘 사이의 거리. 그죠? A, B 사이의 그 거리의 최단 거리. 벡터가 아니고 그냥 길이로. 그럼 그 순간은 운동한 시간이 얼마겠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럼 물어보는 흐름이 보니까 A와 B 둘 사이라는 거죠. 그냥 최단 거리에 딱 꽂히는 사람. 그리고 수학 좀 하는 사람들은 두 좌표의 최단 거리니까 두 좌표만 구해내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를 XA, XA, YA라고 하고 이 좌표를 XB, YB라고 하면 두 개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구해내면 되죠. 그죠? 네. 그럼 최단이라 했으니까 이 제곱이니까 2차 함수고 이거의 최단 거리.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최소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그때까지 걸린 시간 구하면 되죠. 그럼 시간이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좌표를 딱 원점을 잡으면 얘들은 x축은 3t, 초당 3시간이니까 3t고 y는 계속 0이겠네. 그죠? b는 x는 그대로 있겠죠? 25에서 여기서 내려가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해서 4t라고 하면 되겠네. 그죠? t의 함수로 두 좌표를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여기 집어넣고 이거의 최소 값을 구하면 된다. 풀 수 있어. 근데 이건 수학입니다. 두 지점을 좌표로 만들어서 이걸 값을 구해서 전개하는 거라서 수학적 풀이인데 가능합니다.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물리를 좀 한 사람이라면 둘 사이의 관계만 보내. 둘 다 움직이네. 나 귀찮아. 나 이걸 하나로 볼래. 그럼 누구한테 봐볼까요? 이걸 기준을 잡아주기 시작했으니까 A가 본 상태로 바꿉시다. 그럼 A가 본 상태로 보면 A는 지가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뭘 집어넣어야 돼요?
왼쪽으로 3m라는 걸 붙여주면 없어지죠. 그럼 니도 왼쪽으로 3이라는 처리를 받아라. 그럼 여기서부터 25라는 지점에서 얘가 1로 움직이는 것처럼 되어 있죠. 뭐 때문에 4와 3이 합쳐졌으니까. 아주 중요한 숫자죠. 3대 4대 5. 그래서 요 대각선 방향으로 5m/s로 샤. 이게 뭐 명확히 보이죠. A가 보기에는 B가 밑으로 안 가고 자기를 향해서 밑으로니까 약간 대각선 쪽으로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 두 개의 최소 거리는, 최단 거리는 어떻게? 여기서 수선을 쫙 내리면 되죠. 그래서 요 거리가 최단입니다. 그럼 3대 4대 5로 나온 삼각형하고 닮았죠? 요각 합쳐서 90도고, 그럼 요각하고 90도죠. 그럼 요런 것들이 헷갈리지 않으려면 요렇게 해서 여기도 삼각형이네. 그럼 삼각형에서 3대 4대 5. 그죠? X, 꽃표를 밑으로 한 걸 3이니까 여기가 3대 4대 5입니다. 그러면 25가 되니까 여기가 20이 되고 여기가 15가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 가지고 떨어지겠죠. 따라서 이 최단 거리는 그냥 바로 나오죠. 얼마? 20. 그 다음 1로 움직이는 거는 요 밑에 거리가 15니까 이제 속력이 5가 됐죠. 5 곱하기 얼마가 되면 되겠느냐? 몇 초? 3초.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 그림만 가지고 하면은 바로 답이 나오는데 여기 하면은 좌표를 구해서 제곱을 해서 미분을 하건 포물선의 꼭지점에 y 값을 구하건 뭐 해서 엄청난 짓을 해야 겨우겨우 답이 나오고 희열은 좀 많죠. 내가 노가다를 많이 했으니까 어깨가 좀 묵직하니까 학생들은 다 그러더라고요. 어깨가 묵직할 때 머리 좀 썼다 생각하는데 어깨가 묵직하니까 손도 좀 아프고 뭐 종이도 좀 많이 낭비했으니까 뭔가 한 것 같다. 근데 저같이 잔머리를 많이 굴린 사람들은 어깨 안 쓰고 머리를 좀 쓰고 그냥 그림 몇 개 딱 그려보니까 환경 친화적인 이런 풀이가 나옵니다. 그죠? 답이 딱 떨어지는 거죠. 뭘 썼어요? 무슨 생각을 했어야 돼요? 두 물체가 움직이고 둘 사이에 관계만 나온다. 두 개 하면은 상대. 그럼 한 놈 정지, 나머지 한 놈 움직이자. 그러면 간단해진다. 라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상대 속도를 만들었고 그런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느낌이 안 오면 살짝 넘겨놓고 다음에 한 번 더 보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다음 예제 한번 볼까요? 12번.